네, 저희 그러면 24페이지 회계 기타 기능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작은 결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승인권자에 확인한 후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영이 안 된 건 어디에 있냐면 회계원 전표관리에 전표조회에 미확인이라는 탭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확인 탭에 있는 걸 내가 확인 처리해서 넘길 거고요. 이 확인 탭에 있어야지만 장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결제 기능, 확인 기능을 쓰려면 기본 설정이 돼 있어줘야 돼요.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 회계 탭으로 들어갑니다.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 회계 탭으로 들어와서 회계 확인 기능이라는 걸 클릭해서 들어갈 거예요. 자, 딱 클릭해보면 지금은 입력 후 즉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딱 클릭했을 때 내가 선택해 줄 수 있어요. 자, 모든 전표를 확인할 거다. 그럼 내가 모든 전표를 쓰면 다 확인권자한테 확인이 받아야지 반영이 된다는 거고요. 중요 전표만 내가 반영을 시킬 거다, 미반영에 넘길 거다라고 하는데 이 중요 전표를 내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지출결의서나 가지급금 이렇게 이카운트에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딱 내가 중요 전표만 체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값을 미리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전표를 수정했을 때는 미확인으로 될 건가요? 근데 사실 전표를 수정하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건 맞겠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해주고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될 건지 제가 한번 홍길동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지출결의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회계원, 패스트 엔트리, 지출결의서로 들어가서 자, 국민은행 통장에서 뭐 외상, 매입금 때문에 네오아시아한테 1,200만 원의 금액을 내가 지불했다.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면 전표관리의 미확인 탭으로 가봤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저 설정을 안 했을 때, 기본 설정을 안 건드렸을 때 바로바로 확인 탭에 갔었죠. 그런데 내가 중요 전표만 확인이 필요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출결을 썼을 때 미확인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미확인으로 가서 땅 클릭하고 확인을 눌렀더니 권한이 없대요. 자, 그럼 이 전표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줄 거냐면 사용자 관리, 사용자 추가 수정에서 해당 홍길동 권한에 권한 탭으로 들어가서 확인 권한의 설정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인 권한. 자, 확인 권한이 있고 확인 절차가 있는데 절차라는 거는 내가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확인 권한이라는 거는 내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자, 일반으로 되어 있죠. 일반으로 되어 있으면 권한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확인 권한을 딱 클릭해서 저장시켜주고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저장까지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전표까지 가서 봤을 때 번호 체크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자, 아이디를 한번 새로 고침해서 전표 관리 들어가서 미확인 탭에 들어간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확인 처리로 넘어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어떤 설정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봐봤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확인 기능은 어떨 때 많이 활용이 되냐면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또는 어떤 수습기간 동안은 전표를 쓰고 당분간은 뭐 사수 또는 상급자에게 확인을 받고 반영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확인 기능을 쓰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출결의서를 썼을 때 뭐 2번 이상의 확인이 필요한데요. 2단계가 필요해요 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이제 전자결제라는 기능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번 저희 확인 기능 한번 마무리했고요. 자, 2번 이제 입출금 계좌조회, 카드 매입 조회 이런 내용들 한번 볼 건데 사실 이미 이카운트에서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이카운트에
이렇게 입출금 계좌 조회라는 메뉴에서 통장을 연동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올 거예요.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카드건에 대해서 내가 연동을 시켜서 불러와 줄 겁니다. 그럼 불러온 내용 가지고 뭐 할 거냐? 통장 같은 경우에는 입금 보고서나 지출 결의서를 쓸 거고요. 카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지출 결의서를 작성을 해서 장부로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고 카드사 내역 따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카운트 하나에서 확인해서 전표를 남길 수 있는 방법, 이게 입출금 계좌 조회랑 카드 매입 조회고요. 혹시나 내가 카드 매출이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 해당 내역을 불러와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출 전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신금융협회 통해서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불러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이거에 대한 경로가 좀 궁금하다 하면 우측 상단에 도움말 버튼 눌러서 카드 매출건이 어떤 식으로 불러올 수 있는지 이런 영상들도 한번 확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체관리라는 건 어떤 뜻이냐? 내가 어카운트에서 지출결의서를 쓰고 급여대장을 쓴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체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어카운트에서만 단순히 이체되는 건 아니고요. 그 은행 사이트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이체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체관리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어카운트에서 입력한 지출결의서 급여대장을 내역을 기반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급여이체를 한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도 혹시나 내가 사용하기 전에 좀 궁금하시면 도움말 버튼 눌러서 영상도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자, 어카운트에서 계좌이체를 쓰려고 하면 지출결의서를 써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써놓은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이체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체를 하게 되면 통장을 연동해 놓게 됐을 때 자, 이렇게 출금으로 나오겠죠. 그럼 입출금 계좌조에서 만약에 지출결의서를 한번 또 쓰게 되면 이중으로 쓰게 되는 거라서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입출금 계좌조회라는 메뉴에서는 강제회계 반영을 통해서 넘겨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유의해서 꼭 중복으로 작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어카운트의 회계 기타 기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25페이지 회계원 전표관리 출력물 이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표 관리부터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전표 이력 조회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휴지통이라고 메모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표 이력 조회라는 메뉴는 전표의 상태를 다 조회할 수 있어요. 뭐 신규 전표인지 수정이 되는지 삭제가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데 삭제된 전표는 삭제 취소로 전표 복구가 가능합니다. 단 저희 여기에다가 또 한번 메모 쓸게요. 3개월 이내에 내가 실수로 삭제한 전표를 복구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력 보기 버튼이라고 있어요. H 버튼이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통해서 언제 작업했고 어떤 아이디가 작업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전표 이력 조회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회계원 출력물에 기타 항목에 전표 이력 조회라고 있습니다. 자, 전표 이력 조회 딱 클릭 잡고 들어갈 거고요. 자, 그대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전표들에 대한 이력을 쭉 볼 수 있고요. 맨 우측에 요 이력 H 버튼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가 언제 작성했는지, 뭐 수정했는지, 삭제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볼 수 있고요. 삭제된 전표 같은 경우에 전표 번호를 클릭해서 하단에 삭제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전표는 다시 복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나 실수로 전표를 지웠거나 또는 전표에 대한 이력을 보고 싶을 때는 저희 기타 항목의 전표 이력 조회 이 출력물 한 번 더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전표 조회, 저희가 교육하면서 또는 어카운트를 사용하시면서 이 전표 조회라는 메뉴를 워낙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 전표 조회라는 메뉴에서는 내가 입력해 놓은 거 수정할 수도 있고요. 지워버릴 수도 있고요. 뭐 인쇄를 하거나
전표를 복사해서 또 한번 다시 작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 두 번째 내용 볼게요. 전표를 내가 검색할 때 뭐 수정일자 순이나 거래 유형 등으로 조건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즉, 전표 관리 전표 조에 들어가서 내가 최근에 수정한 전표 또는 내가 지출 결의서만 따로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서치 버튼을 눌러서 거래 유형이라던가 또는 수정일자 순으로 정렬 순서를 바꾸게 되면 내가 제일 최근에 수정했던 거 기준으로 전표를 검색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래 유형 돋보기 버튼 눌러서 내가 지출 결의서만 보고 싶다 체크해서 검색하셔서도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 만약에 전표를 수정해야 되거나 뭔가 좀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좀 빠르게 검색하셔서 뭔가 수정을 하시거나 복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잔액 재집계, 입력한 자료들에 대해서 다시 재집계 한다라는 건데 조금 더 쉽게 표현드리면 재계산이에요. 재계산. 데이터들을 쭉쭉쭉쭉쭉 쌓아놓고 1월부터 뭐 2월, 3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계산할 때 미리 다 계산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과거의 자료가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이 잔액 재집계 메뉴를 딱 들어가 봤을 때 하단에 뜨게 됩니다. 몇 월 이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잔액을 재집계해야지 정확한 장부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 잔액에 대한 다시 한번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잔액 재집계를 활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출력물을 들어가서 검색하시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잔액 재집계 해야 됩니다 라고 뜰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재집계를 하시고 조회하셔도 똑같은 재집계니까 직접 찾아서 하셔도 상관없고 출력물 보시면서 재집계 나오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편집 제한 일자는 이건 경로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저희 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셀프 커스터마이즈 환경 설정 기능 설정에 회계 탭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만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뭔가 마감 일자가 필요할 때는 이 편집 제한 일자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출력물을 한번 쭉 봐볼 건데 이 카운트 출력물의 특징입니다. 자, 장부 보기 전에 반드시 재집계 후 확인된다라는 거 방금 전에 떴었죠. 뭔가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재집계 달라고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재집계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종종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그 데이터들은 조회를 못 하나요? 라는 건데 기간과 상관없이 내가 출력물을 조회할 수 있겠습니다. 상단의 서치 버튼을 통해서도 날짜를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하단에 엑셀 버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엑셀 백업 버튼, 엑셀 변환 가능하다. 또 저희 부서나 프로젝트를 활용하게 되면 부서 또는 프로젝트별로 출력물을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출력물 한번 볼 건데 자금일보, 자금현황표는 이제 워낙 많이 보셨을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월별 손익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월별 손익은 사실 저희 관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선호하시는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카운트에 입력만 잘 해주신다면 월별 손익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출력물에 월별 손익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제가 데이터 날짜를 좀 바꿔서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면 자, 어떻게 나오죠? 자, 매월 단위로 손익계산서가 나뉘어져서 바로바로 한눈에 확인이 됩니다. 즉, 내가 매출 전표, 매입 전표 또는 결산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입력도 잘 해주셨다면 월별 손익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방향성이나 현재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단기 순이익에 대한 금액 확인을 좀 더 직관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남게 되는 금액들은 떨어지고 있어요.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내용들 한눈에 좀 보실 수 있는 것들이 월별 손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분들께서 현재 우리 회사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잘 맞는지 손익계산서를 월별로 통해서 해당 월에 어느 월에 손익이 어떻게 나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는 메뉴 월별 손익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채권 채무 회수 기간표, 채권 채무 잔액 분석표, 이것도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회계원 출력물에 가보면 경영자료 쪽에 채권 채무 회수 기간표 또 잔액 분석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자, 채권 채무 회수 기간표 들어가서 보면은 그대로 검색을 하면 계정을 걸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보통은 이제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 기준으로 보겠죠. 외상 매출금 기준으로 한번 체크해서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거래처별로 우리가 외상 매출금 해당 잔액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요게 특징입니다. 미회수월. 즉 채권 채무 회수 기간표는 미회수월을 볼 수 있다. 즉 묵은 채권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 묵은 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메뉴. 이게 채권 채무 회수 기간표가 되겠습니다. 자, 미회수월은 어떤 식으로 계산될 거냐면 과거 채권 또는 채무부터 줄어든 거로 가정하되 일로 기간을 구해서 30일로 나눈 값이 이제 일자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지에 대한 미회수월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채권 채무 회수 기간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 채무 잔액 분석표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딱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월별로 찍어줘요. 근데 뭐 이렇게 4월부터 7월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양식 설정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기타로 표시되는 건 그 이전에 대한 건 여기 기타로 다 묶일 거예요. 즉 매달 발생한 외상 매출금 채권에 대해서 땅땅 끊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수금계획 현황이라는 거는 자금계획 메뉴에서 이제 수금계획을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항목에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메뉴의 특징은 매월 이렇게 땅땅 채권이 잡힐 수 있고 채무가 잡혀서 확인할 수 있는데, 내가 입금을 잡거나 지출을 할 때 과거 거 먼저 처리가 되는 기준이다 라는 것도 하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채권 회수 기간표, 채권 채무 잔액 분석표 한번 마무리하고요. 자, 그 다음 저희 6번째 거래처 관리대장 1, 2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실 거래처 관리대장 워낙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재고원 출력물에 거래처 관리대장 1. 그래서 저희 여기다가 거래처 넣고 검색해서 원장 확인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거래처 관리대장 2는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계정에 대한 속성을 따로 걸어줘야 돼요. 거래처 관리대장 2는 회계원 기초등록의 계정 등록에서 내가 원하는 계정에 대한 관련 업무에 채권 채무를 체크해줘야지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거래처 관리대장 2를 활용할 거다라고 하면 회계원 기초등록의 계정 등록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미지급금 미수금만 보고 싶어요,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당 계정 찾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관련 업무를 채권 채무로 바꿔주셔야지 거래처 관리대장 2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처 관리대장 2 같은 경우에는 계정만 내가 체크해주면 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옵션을 눌렀을 때 양식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을 설정해서 볼 수 없고요. 이 카운트에서 제공되는 만큼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거래처 관리대장 1은 내가 어떤 계정이 그럼 1으로 나오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희 교재에 이렇게 체크해 놨습니다.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 재고 탭에 채권 채무 관리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 즉 우리 회사의 기본 계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채무의 기본 계정. 자, 이 계정으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계정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면 거래처 관리대장 1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래처 관리대장 1과 2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보통 거래처 관리대장 보실 때 이렇게 기타 할인 등 차액이라는 게 눈에 보였을 거예요. 자, 회계원의 출력물에 거래처 관리대장 들어가서 제가 해당 업체를 하나 검색을 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이라고 해서 표현이 하나 나올 건데요.
자, 이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일자를 딱 클릭을 잡아보면 원인을 알려줘요. 자, 재고 금액과 회계 반영 금액이 다르다. 즉 어떤 의미냐? 판매 전표의 금액과 매출 전표의 금액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회계 반영을 할 때 금액을 다르게 처리해서 회계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상세 버튼 눌러서 해당 전표를 직접 들어가서 클릭해서 수정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조정이라는 항목, 기타 할인 등 차익이라는 건 재고와 회계가 다른 거예요. 그게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금액이나 부서나 거래처나 프로젝트가 다른 경우에는 기타 할인 등 차익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발생 사유가 정상적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 우리가 회계 반영해 줄 때 조정의 금액을 넣어줘서 공급가액을 할인해 준 경우에 당연히 재고와 회계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기타 할인 등 차익이 나올 수 있어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제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은 거래처가 다르거나 다른 정보, 부서나 프로젝트가 다른 경우에는 기타 할인 등 차익을 다시 잡아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장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째 경영요약 보고서 들어가서 볼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자분들이 선호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내가 이 경영요약 보고서를 설정을 잡아주게 되면 이 장부가 관리자 또는 대표님의 이메일로 갑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부가. 그러면 이제 보통 대표님들께서 출근해서 제일 먼저 보시는 메뉴가 있다면 그 해당되는 메뉴를 클릭해서 저희가 보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대표님들이나 또는 관리자분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카운트의 경영요약 보고서를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자, 한번 직접 봐보겠습니다. 출력물에 경영자료에 경영요약 보고서라는 하나의 메뉴가 있습니다. 자, 딱 클릭 잡아서 들어가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통장 잔액 비교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검색을 눌러보면 실제 통장을 연동해 놨을 때 뭔가 차이에 대한 금액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연결이 제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 프로그램에 구동되는 내용도 보실 수 있어요. 저희는 통장 잔액 비교표 말고 다른 것도 보고 싶어요. 옵션에 경영 요약 보고서 설정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내가 종류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판매, 또는 자금 증감 내역, 메인 매출장, 계정별 원장 이런 내용들을 내가 이카운트에서 제공되는 이 메뉴들을 대표님들에게 그때그때 보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 경영요약 보고서를 내가 보내줄 때 그 수신자와 또는 이메일 또는 수신자의 이메일이나 또는 시간을 어디서 정하냐면 셀프 커스터마이징 정보관리에 경영요약 보고서 신청이라는 메뉴를 가보면 담당자의 이름과 이메일을 정해 놓을 수 있고요. 옵션에 경영요약 보고서 설정 버튼을 눌러줘서 수신시간 설정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와 시간을 설정할 때 정보관리에 경영요약 보고서 신청 메뉴 들어와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은 출력물 중에 회계 집계표라는 거 볼 건데요. 사실 집계표, 집계라는 표현 자체가 내가 무언가 원하는 조건들을 걸어줘서 모아서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원의 출력물에 회계 집계표라는 메뉴에 딱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바로 검색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집계 조건들을 걸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집계 조건은 내 마음대로 거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제 걸어주는 거예요. 이카운트에서 제공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걸어주는 겁니다. 나는 월별로 거래처들한테 어떤 계정이 주로 발생되는지 보고 싶은데 그 계정은 외상매출금이야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검색을 하게 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각각 거래처별로 집계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많이 활용되는 내용,
만약에 첫 번째 뭐 내가 월별로 보고 싶다 또는 거래처를 외상 매출금을 월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집계 조건에 거래처도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에 계정이 들어가는 거고 세 번째에 뭐 월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집계 조건을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계정 항목에는 외상 매출금을 넣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까지 입력해 주시면 해당 집계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뭐 원장, 저희 계정별 원장, 계정별 거래처별 원장 이런 내용도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메인 매출장 이거 한번 볼게요. 회계원 출력물에 가보면 장부 쪽에 메인 매출장이라고 있습니다. 즉 내가 매입전표, 매출전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검색해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검색했더니 아무 데이터가 안 나와요. 첫 번째 날짜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7월로 바꿔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세금계산서 유형 기준으로, 부가세 유형 기준으로도 나눠서 조회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재무상태표, 뭐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이 내용은 결산 때 많이 들어가서 봤던 내용이라서 참고 정도까지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저희 출력물 관련된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